윤 대통령이 다시 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 상권을 주제로 충남 공주에서 국정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지난달 11일 국정 후반기 첫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뒤 첫 민생 행보입니다. 전국 소상공인과 상권 기획자, 학계 전문가들과 만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 장. 이번 민생 토론회를 통해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인 양극화 타개 행보가 본격화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 모두 발언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국가의 근간이라며 이들이 잘 돼야 나라도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전례 없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만큼 정부도 전례 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 9천억 원을 편성했고 정부와 민간 협업으로 각종 수수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 어려움 해소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할 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맨 앞에 뒀듯 후반기 국정도 이들과 함께 양극화를 타개하고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기업 투자뿐 아니라 국민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정책도 과감히 추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더 힘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소상공인은 약 766만 명.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중 약 95%, 종사자의 약 46%를 차지하는 경제 핵심 주체입니다. 하지만 고금리 고물가로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됐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19를 거친 지난 4년 반 동안 50% 이상 늘어나 1,060조 원으로 증가했고 연체율도 같은 기간 2배 이상 늘어나 약 1.56%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민생 토론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개 수수료를 최소 2% 수준까지 차등 인하할 예정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중개 수수료 0%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도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합니다. 최근 일부 손님들이 식당을 예약한 후 오지 않는 노쇼가 늘고 있는 상황. 정부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과 부과 유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의 악의적인 리뷰와 댓글을 근절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업 피해 대응반과 소상공인 현장회로 접수센터를 운영합니다. 광고 마케팅 대행사의 부실한 홍보로 소상공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도 방지합니다. 온라인 광고 분쟁 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해 피해 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관련 표준 약관을 제정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계약 안내서와 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합니다. 민간 주도의 상권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 지역 자원을 콘텐츠화하는 5천여 개 업체를 선정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시킵니다. 또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 제도 3종 세트를 도입합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예산시장의 올해 협업 사례를 전국에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상권기획자 제도 도입, 상권기획 전문인력 육성,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비롯해 2027년까지 5천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 유입을 촉진합니다. 이 밖에도 골목형 상점과 지종 요건을 완화해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 토론회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토론회에서 언급한 내수와 소비 진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민생 행보로 풀이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내수를 근본적으로 좌우하는 건 소비라며 소비는 미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지원을 넘어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 강구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실물 경기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 등에 대한 할당 관세 지원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할당 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 부과하는 제도로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전기 탄력 관세 운용 계획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확정된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발전용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한 할당 관세 지원은 동절기인 1분기와 4분기에 적용되며 이 기간 관세율은 3%에서 0%로 낮아집니다.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 관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됩니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 관세는 연중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 등 5개 품목도 할당 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했으며 2차 전지 분야는 수소나 리튬과 흡착제에 신규로 할당 관세를 적용합니다. 또한 공급 물량 부족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옥수수, 대두, 설탕, 감자 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 관세 지원은 유지되며 가격 불안정으로 긴급 할당 관세를 지원하는 카카오두, 커피, 오렌지 농축액, 무, 당근 등 7개 품목은 정기 할당 관세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산업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정관세는 올해와 유사하게 고추장, 활돔, 냉동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할 예정이며 수익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적용하는 농림축산물 특별 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데이터 센터 내부 장비가 과열되지 않도록 파이프를 통해 냉각수를 공급하는 장치인 칠러. 데이터 센터가 글로벌 AI 열풍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칠러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데이터 센터 냉각 시장은 2030년까지 172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1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칠러를 수출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한국 기업의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트라 무역관 등 인프라를 활용, 해외 데이터 센터 신설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발주처를 초청해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의 데이터 센터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 계획도 밝혔습니다. 1,300억 원 규모의 R&D를 지원,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울 방침입니다. 기업의 기술 개발과 실증도 지원합니다. 액침 냉각 핵심 소재 개발을 마무리한 기업에 한해 열 관리와 실증, 시운전 등을 포함한 연구 개발에 총 180억 원을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데이터 센터를 대상으로 한 실증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데이터 센터 칠러 수출이 이제 시작인 만큼 시작의 끝이 창대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일반주주 이익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일반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입니다. 회사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법인 상법보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우선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나 교환 등을 하는 경우 이사회의 주주 보호 노력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합병 등 목적,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 공시하도록 하는 겁니다. 향후 정부는 주주 보호 노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경영진 행동규범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계열사 간 합병뿐만 아니라 계열사 간 합병 등에 대해서도 가액 산정 기준을 전면 폐지합니다. 합병 가액이 기업의 실질 가치를 반영토록 하겠다는 겁니다. 물적 분할로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기업 공개 주식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물적 분할로 모회사의 핵심 사업이 자회사로 이전될 경우 모회사의 주주 가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적용 대상 법인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했다는 데에 상법 개정안과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는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해 일반주주 보호가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며 자본시장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고용지표를 보면 실업률 등이 양호한 가운데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점이 눈에 띕니다. 특히 쉬는 청년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기준 4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5% 증가했습니다. 전체 쉬었음 인구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합니다. 지난해 4분기만 해도 20% 수준이었는데 1년여 만에 부쩍 뛴 겁니다. 이런 증가세를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취업 경험이 없는 쉬는 청년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에 취업 경험이 있는 쉬는 청년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런 원인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등 구조적 요인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쉬고 있다는 비중이 32%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은은 경기적 요인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휴업, 폐업이나 정리해고, 임시직 계약 종료 등 비자발적으로 쉬는 청년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한은은 청년층의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되면 노동시장에서 영구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월 개정된 자율주행 자동차법에 따라 내년부터 고속도로에서의 자율주행 화물차가 시범 운행됩니다. 정부는 물류 거점인 충북 옥천에서 증평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경부선과 중부선 구간을 비롯해 수원 광교와 경기 화성, 용인 동백, 충남 천안과 서울 동작 등 6곳을 시범 운행지구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화물 운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상 화물 운송 특례 허가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거리 운전이 일상인 화물 차주들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시범 운행지구의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경북 경주와 서울 중앙버스 전용차로 충청권 광역교통망의 자율주행 시범 운행 구간은 더 늘어납니다. 특히 경주에서는 시범 운행 구간 확대에 따라 내년 10월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 첨단 자율주행 셔틀 수송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경주를 방문한 이들에게 주요 회의장과 숙박시설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제공해 한국의 첨단 기술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 서울 중앙버스 차로는 새벽 첫차 자율주행 버스 노선 운영을 확대하고 충청권 광역교통망 내 오송역과 조치원역 구간에 자율주행 수요 응답형 셔틀 3대를 투입할 방침입니다.